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에틸렌의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쪽이나 또는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독일의 지글러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나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쌍둥이 같이 지글러 나타 이렇게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96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석유화학이나 플라스틱 쪽에서 독일한테는 두 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950년대에 이제 스타우딩거라고 고분자를 정의한, 어떻게 보면 고분자의 아버지 스타우딩거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플라스틱 쪽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업적이 커갖고요. 저와 같은 이제 케미스트나 또는 비즈니스를 풀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그 노벨상을 받은 스타우딩거보다는 요 지글러 나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분을 이제 한번 오늘은 소개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찾은 자료 중에 보면은 2007년도에 이제 이종호 작가라는 분이 나무의 꿈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쉽게 풀어간 어떤 그런 내용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을 한번 같이 읽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을 한번 보면요. 독일의 칼 지글러, 요 분이 있죠. 칼 지글러가 전보다 단단하고 강하며 물이 끓는 온도, 그러니까 100도씨에서도 견디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요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칼 지글러라는 분이 요 폴리에틸렌에 뛰어들기 전에 만들어진 폴리에틸렌은 물성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얘기하죠. 요게 실제적으로도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글러라는 분이 이제 요쪽에 뛰어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폴리에틸렌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나온 폴리에틸렌의 점수는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글러라는 분은 본인이 만든 카탈리스트, 보통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글러 카탈리스트 또는 지글러 나타 카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본인이 만든 지글러 카탈리스트를 갖고 요쪽에 뛰어들어갔고 완성도를 한 80점에서 97점까지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만든 이제 폴리에틸렌은 아주 물성이 좋은 폴리에틸렌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양반이 이제 카탈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죠. 카탈리스트는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유기화학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 합성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가 이제 촉매도 만들고 이제 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지글러가 만든 카탈리스트로 아주 점수가 높은 폴리에틸렌을 만들어 성공한 이후에 이탈리아의 화학자 요 나타 분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 해석 쪽에 밝으신 그런 이제 화학자였습니다. 이 양반은 이 지글러가 만든 카탈리스트를 갖고 그대로 어디에 적용했냐면요, 프로필렌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이탈리아의 화학자 나타는 이 기술을 프로필렌에 적용해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어느 폴리프로필렌보다도 유용한 고밀도, 고융점, 직선형의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제 나타라는 분이 지글러가 만든 카탈리스트를 갖고 프로필렌을 중합하기 전에는 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폴리프로필렌이 점수가 한 30점, 40점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글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틸렌을 중합하려고 만든 카탈리스트였는데, 이 나타라는 분이 에틸렌용 카탈리스트를 이제 프로필렌을 적용해갖고 만든 폴리프로필렌이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지글러 나타 촉매 작용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촉매는 지글러가 만들었지만
나타도 나름대로 지글러가 만든 촉매를 갖고 프로펠렌에 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글러하고 나타하고 같이 이제 그 공을 똑같이 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글러가 더 공이 많죠. 제가 볼 때는 지글러가 한 60%가 더 공이 많고요. 그 다음에 40%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점수는 또 나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에는 지글러 나타 그 촉매라고 부르고 있죠. 지글러와 나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합체를 합성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여기서 이게 아주 바로 뭐냐면요, 원하는 대로 즉 뭐냐면은 올레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노머들을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글러 나타 전에는 그 올레핀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한 70점, 80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글러 나타가 개발한 촉매를 갖고 올레핀을 핸들링 하니까 점수가 한 95점까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글러란 분하고 나타가 에틸렌하고 프로펠렌을 중합하는 그 시점이 1954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업적이 너무나 커갖고 10년 후인 196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바로 받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과학 쪽에서는 뭔가 위대한 어떤 발견이라든지 업적이 있으면은 조금 그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한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는데, 이 양반들은 워낙 아주 큰 그 석유화학하고 플라스틱 쪽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한 10년 안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요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올레핀의 게임 체인저 지글러 앤드 나타. 내가 이제 게임 체인저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 아무나 붙이지 못하죠. 게임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풀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대가들한테 이제 붙일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같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내갖고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 있던 PC라든지 어떤 휴대폰하고 전혀 다른 게임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풀어 나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케미스트리 쪽으로는 아주 이 지글러하고 나타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거 좀 설명하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포 지글러 나타, 그러니까 1954년 전에 지글러 나타 전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올레핀을 핸들링 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유기화학 쪽에서 보면 라디칼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든지 또는 이제 과산화물, 이제 퍼옥사이드 같은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면 라디칼이 나오는데, 그 라디칼 갖고 올레핀을 핸들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디칼을 기반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미스트리가 코밸런트 케미스트리, 고무결합의 기초로 한 케미스트리로 이제 올레핀을 핸들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로서 이제 저압법, 고압법이 있어서 이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중합을 하게 되면 HDP를 얻고, 또는 고압에서 이제 그 에틸렌을 중합하면 이제 LDP가 얻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어떤 이런 그 변수 조작에 의해서 이제 올레핀을 핸들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폴리에틸렌도 그렇고 폴리프로필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한 70점, 80점 정도밖에 안 나온 겁니다.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한 95점 이상은 돼야지 이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부족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포 지글러 나타 전에는 그때 만들어진 HDP도 물성이 지금의 그 HDP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의 HDP 점수가 한 100점이라 그러면은 1950년대 전에는 이제 한 7, 80점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DP 물성도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비포 지글러 나타에서는 LDP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고압에서 이제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 반응 기압이 1000에서 3000 기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의 대기압이 1기압인데 3000 기압에서 그 반응한다 그러면 뭐 이거 엄청난 반응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반응기 주변을
이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다 둘러쌌어요. 왜냐하면 폭발에 이제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냥 반응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에틸렌 같은 경우는요, 라디칼 기반의 이제 고무결합 케미스트리로 그래도 물건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라디칼 기반의 이제 코밸런트 케미스트리,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칼 중합 방식에 의해서는 전혀 고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 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렌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받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계륵이라는 표현이 있죠. 보통 이제 닭뼈다귀, 뭐 닭갈비뼈 이런 거 할 때 계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닭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 신세가 바로 이제 이 폴리프로필렌의 신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글러나타가 이제 그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글러나타가 나타나갖고 지글러나타가 이제 이쪽에 석유화학 쪽하고 이 플라스틱 쪽으로 뛰어들고 나서 완전히 게임이 바꿔버렸어요. 지글러란 분은 역시 유기 합성쟁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글러는 트랜지션 메탈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위 금속이죠. 그래서 이제 비포 지글러나타에서는 라디칼 기반이었는데 애프터 지글러나타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메탈, 전위 금속 촉매를 기초로 한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위 화학이죠. 유기 화학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이제 이걸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칼 기반의 고무결합 케미스트리를 갖고는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 트랜지션 메탈의 이러한 그 베이 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합 방식, 그걸 우리들은 지금 해갖고는 베이 중합이라고 하는데, 그 베이 중합 방식에 의해서 에틸렌을 중합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완벽하게 분자량이라든지 분포라든지 모든 걸 완벽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에는 HDP가 점수가 한 80점이었는데 이러한 지글러나타 덕분에 이제 HDP도 아주 점수가 한 95점, 7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글러나타 전에는 LDP를 만들 때도 1000기압에서 3000기압이었는데 이 양반 덕분에 LDP를 만들 때도 수십 기압으로 압력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면에서도 많이 이제 큰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코모노머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갖고 우리가 LLTP도 예를 들어서 멋지게 이렇게 만드셨던 분들이 바로 지글러나타 분입니다. 한편 에틸렌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글러나타의 공은 바로 프로필렌의 이제 구세주 역할을 한 겁니다. 가끔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보통 석유화학 산업을 축산업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닭도 있죠. 이렇게 축산업에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만일 축산업에 이제 뛰어드신다 그러면 어떤 품목을 이제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이제 정하고 싶은데, 석유화학 산업은 이 소에 관련된 축산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소 같은 경우는요,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등심도 잘 팔리고, 안심도 잘 팔리고, 갈비살도 잘 팔리고, 내장도 팔리고요. 소의 머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소머리 국밥도 있고요. 꼬리 같은 경우도 꼬리곰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놀라지만 소 피를 갖고도 선지도 해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축산업에서 어디 버릴 데가 없고, 소 뼈 갖고는 이제 설렁탕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완전히 다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는 모든 음식 쪽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라는 거는 아주 알뜰살뜰한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석유화학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 됩니다.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부산물일 거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제품들은 다 잘 팔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그 소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알뜰살뜰하게 전혀 버리는 거 없습니다. 찌꺼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에 이제 도로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려 그러면은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등심은 잘 팔리는데 안창살이 안 팔린다.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체하고 나서 다 팔려야 되거든요. 비즈니스가.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에틸렌은 나름대로 요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비포 지글러 나타 때는 프로필렌을 못 팔고 있었던 겁니다. 석유화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프로필렌이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프로필렌도 빨리 제품화를 시켜서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요 지글러 나타 촉매 때문에 프로필렌을 완벽하게 폴리프로필렌으로 중합을 해갖고 팔아먹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구세주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와 같이 이제 프로필렌과 같이 이제 알파 올레핀 같은 경우에서는 고분자를 만들 때 이제 입체 규칙성 이런 거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탁티시티. 그래서 이제 지금의 화학고는 이제 고분자를 많이 이해하게 됐죠. 지금의 화학고는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소탁틱 포리프로필렌, 신도탁틱, 그 다음에 에이탁틱 포리프로필렌 이렇게 다 구분돼서 팔고 있지만 이 지글러 나타 분이 이제 여기 뛰어들기 전에는 그때는 프로필렌의 이러한 탁티시티 컨트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컨트롤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필렌의 구세주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글러 나타난 분이 전체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산업의 구세주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와갖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글러 나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이 금속을 기초로 한 1세대 이제 촉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와갖고는 이제 메탈러센 촉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 아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가 이제 시발점이 돼갖고 지금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탈러센 촉매들은 지글러 나타 촉매의 발전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